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친구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친구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지만 모든 친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점차 확립되며 이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할 5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친구입니다. 이 유형의 친구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의견은 무시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죠. 예를 들어 그룹 여행을 계획할 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며 본인의 일정과 선호만 반영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이 틀렸다고 단정짓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대화나 모임이 점차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형의 친구와 함께하려면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와 같이 단호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친구입니다. 자신의 성과와 업적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취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너는 요즘 뭐 하고 있니?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존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과시에 맞장구를 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그들의 과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셋째는 열등감과 시기심을 가진 친구인데요. 열등감을 가진 친구는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좋겠다, 근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라고 말하거나 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 그거 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어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고통을 즐기며 자신을 위안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성취와 계획을 모든 친구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열등감이 강한 친구에게는 중요한 소식을 최소한으로 공유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너무 깊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항상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친구예요. 이 유형의 친구는 친구 관계를 일종의 투자로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며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항상 누군가가 비용을 대신 내주기를 바라며 자신은 결코 먼저 지갑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 큰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친구와는 명확한 기준과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그럼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친구입니다.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전달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의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거짓말이 지속되거나 나에게 큰 해를 끼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관계를 끊는 것은 큰 결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관계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반복적으로 상처 입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만약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